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11시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는 도시이기도 한 시드니에서 아주 유명한 불꽃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버 브릿지라고 불리는 아주 잘생긴 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현란한 불꽃놀이를 한 10여 분 동안 했고, 이게 세계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면서 비로소 2025년의 새해가 열린 걸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시간 뒤면은 2025년 을사년입니다. 2025년을 맞으니까 해방동의인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도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80입니다. 2025년 해방 80주년에 해방동의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출세를 한 느낌이 듭니다. 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뒷바람을 받았으므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지금부터 지난해라고 부르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고, 특히 12월에 대한민국은 세계를 2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이틀 전의 무안 항공기 착륙 사고, 그 사고는 2018년 이후 세계에서 일어난 사망자가 가장 많은 항공사고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항공사고로서도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몇 시간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주 절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2사람은 임명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내란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으므로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이런 식으로 아주 절묘한 균형 있는 발표를 해놓으니까 민주당도 탄핵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굴복했다고 비판을 하고, 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다 비판하는 게 오히려 최상목 대행의 입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균형을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염치 없는 이야기죠.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좀 반신불수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늦추든지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국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사고로 179명의 그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걸 계기로 해가지고 모처럼 한국인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인 상태에서 이런 아주 현명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해로 넘어가면은 보다 밝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의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저로서도 남다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올해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5년은 1945년 해방으로부터 80년이 되는 해이고 해방동의인 제가 80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는 77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 휴전으로부터는 72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의 영도와 유엔 및 미국의 지원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한 그 2년 뒤 김일성 일당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과 손잡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 악당의 침략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국전은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지만 1953년 7월 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의 영도하에 세계 시민으로서 싸운 덕분에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 부흥했습니다. 서독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체로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련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폐허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침 40년 뒤 소련과 동구 공산 제국은 군비 경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주저앉고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니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핵무기를 껴안은 채 무너졌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의 변화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우리가 주최한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소련과 동독이 메달 수에서 1, 2등을 하고 선전 매체들이 경기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상을 열광적으로 중계방송을 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우리는 뭐냐는 문제의식을 심어 1989년의 공산권 대붕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생결단의 저항과 문명건설 그리고 평화의 올림픽 주체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 자유를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난 80년 한국인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괴물과 싸우되 괴물을 닮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고 키우면서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18년간 수많은 폭력 시위에 직면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변혁 속에서 단 한 명도 총 맞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한국인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큰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뿐입니다. 7대 강국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가르침대로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기념연설에서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더디지만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때도 언론검열을 폐지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으며 특히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직선제 정치를 자랑하면서 최초의 직선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고 있습니다. 한국제는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자유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가받지만 한반도에서만은 마침표를 어디에다
어떻게 찍을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피땀 눈물로 써온 80년의 한국 현대사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근의 국가적 위기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국민들이 단결만 하면은 쉽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임을 자신에게 만듭니다. 개화기, 식민지, 해방, 건국, 전쟁의 격동기를 거친 뒤 얻은 자유와 평화의 시대에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지화를 차례대로 성공시켰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통일입니다. 80년의 문명 건설, 그 여세를 몰아 세계 시민들과 손잡고 자유통일로 직진합시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이야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를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